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30일 오늘 YTN 라디오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순서들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 오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을 기념한 퀴즈를 풀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YTN 라디오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죠. 혹은 무료로 예스 앱 채팅창, 또 팟빵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란에 숫자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부터 팟빵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작합니다.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개업 첫날이니까 댓글란 뜨겁게 한번 달궈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라이브 방송 시작을 기념해서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전화 연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신 분들 02771-0945번 02771-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실수록 환영합니다. 4월 30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강산도 바뀌는 10년, YTN 라디오가 보도 전문 라디오로 자리매김하기에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10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YTN 라디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나은 YTN 라디오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실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영민입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구면이죠. 예? 구면이죠. 구면이라고 말하기보다 너무 친한 사이죠. 그래요. 근데 장관님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을 거여서 기분이 많이 좋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높이보다 이상이면은 이상이라서 기분 좋고. 네. 기대치만 돼도 참 좋았는데. 네. 정말 기대 이상에. 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벌써부터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날 그 저녁에 만찬할 때. 예. 김현미 장관께서 만찬에 딱 초청받았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거구나 했더니 역시나 예. 연결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회사 차림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예. 그 유럽에 이제 가는데 한 2주짜리 한 달짜리 이래가지고 갈 때는 철도로 해가지고 쫙 중간중간에 드라베가 다 구경하고 유럽 가서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고 또 거꾸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올 때는 그거 타고 오기도 하고. 예. 물류의 변화도 엄청나게 있을 테고. 그게 이제 철도가 쫙 연결이 되면 물동량이 몰리게 될 거고.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은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북한 관련 주가도 막 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통일이 좀 다가온다거나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거나 제재가 풀려서 경협이 시작되면 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역할이 좀 많지 않을까요? 우선 쉽게 이렇게 남북 간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회담 그 진행 결과를 보면은 구체화될 텐데 이미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급히 서로 좀 협조해야 될 것 등등을 예. 다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벌써부터? 준비는 해놔야죠. 딱 레디 해놔야 예. 진행되는 데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착착착 나와야 되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대체로 지금 정부가 다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예. 지금 밖에서 보자가면 약간 놀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미리 준비한 질문지하고 전혀 다르게 완전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가십시다.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죠? 막 그냥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이니까 먼저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주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예. 우리 사회 또 국가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는데 그 속에서 YTN이 1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마 더 좋은 쪽으로 더 크게 발전 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특히 과학기술과 ICT 쪽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쪽도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 지금 YTN 라디오가 이 수도권만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전국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는 거죠, 뭐 이제는 그 커버리지가 수도권이더라 해도 예. 5G가 되어지고 그러면 속도도 더 당겨질 거고 예.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다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예. 뭐 수도권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이니까 장관님이 청취자들에게 줄 선물을 그래서 퀴즈를 좀 내주세요. 퀴즈를 내셔가지고 맞추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게끔. 쉽게 내면은 저도 반쯤 줍니까? 뭐 많이 드려요. 945분한테 선물을 줄 예정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그럼 가장 쉬운 거. 예. YTN 라디오의 주파수가 뭔지 그거 낼까요? 예, 좋습니다. 그럼 보통 9로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9. 예. 그 하나 정도 주고 예. 그다음 소수점이 있습니다. 예. 90 몇 점 몇.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거의 다 나왔네.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답. 그때도 알게 드릴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945분 커피 쿠폰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인공지능 누구 스피커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말고 뭐 팟빵 앱 댓글창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스 앱에다가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시 인터뷰로 돌아와서 자 10년 전 라디오 환경, 지금 라디오 환경, 아니 라디오 환경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 환경이 미디어 환경 그렇죠. 자체가 완전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송 통신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말을. 근데 방송통신이 한 단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게 같은 그 개념 속에 들어온 것 같고요. 특히 ICT와 또 방송통신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도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고 특히 방송통신에 관련되는 단말기들이라든가 통신 장비들이라는 이런 것도 경계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술의 문제보다도 하나의 미디어의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다. 역시 콘텐츠가 중요하게 될 거고 우리 사람의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문제가 될 거고 아마 그런 싸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라디오도 예전처럼 정말 라디오 수신기 혹은 각 가정에 있는 수신기, 자동차 수신기에서 듣는 게 아니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 같아요. 앱을 이용해서. 그런데 앱으로 듣는 거 좋은데 데이터 소비가 좀 많이 나간다. 소위 말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장관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뭐 스마트폰 FM 라디오 탑재라든가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이 동기가 예.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기능을 장착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라디오를 들으면 한 달에 한 1.2기가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를 요금하면 한 2만 원. 그러면은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통신 수익하고 또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기능을 넣지 않은 게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 나고 또 그 이어서 작년에는 포항 지진이 났는데 이 재난 방송을 이제 쏘아주는데 아하. 그 가장 쉽게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FM 라디오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스마트폰들은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FM 기능을 넣어서 재난 방송이라도 제대로 해주자.
요구에 의해서 출발되어졌는데 전화기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예. 통신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이 데이터 사용료가 줄어드니까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다행히 제조사 삼성이나 LG에서도 금년서부터 FM 그 라디오 기능이 탑재되는 전화기를 생산하겠다고 돼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통신사도 받아들였고. 국민들의 이 데이터 요금 자체도 경감 효과가 좀 있다 하는 그럼 말씀드립니다. 원래 취지는 재난 대비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뿌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라디오가 탑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디오에서. 이제는 문자를 안 하고 FM 라디오만 한다는 게 아니고 예. 문자는 문자대로 하고 문자를 제대로 잘 활용 안 하는 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라디오 FM을 통해서도 해주고 또 하나는 재난이 있었을 때 전파 장애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또 이게 안 되잖아요. 문자도. 예. 그랬을 때는 FM 라디오로 쏘아주고 여러 가지 길들을 재난 관련해서는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FM 라디오 기능입니다. 지금 YTN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YTN 라디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YTN 라디오 주파수가 이 수도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좀 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저한테 뭐 해답을 얻으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해답을 얻으려고 질문에 넣었어요. 안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5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예. 4G에서 5G로 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아지는 거죠? 4G 소위 LTE를 중심으로 한 그게 1G, 2G, 3G, 4G 간 연장선상에 있었잖아요. 주로 속도 싸움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4G에서 5G로 가게 되면은 우선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5G로 가게 되면 거의 지연 현상이 없이 끊김이 없이 이제 그러면은 혹자들은 20배가 지금보다 4G보다 빨라지니까 영화 한 편 다운하는 것 20배가 빨라지니까 엄청나게 빠르거든. 그런데 그 영화 한 편 다운하는데 한 1분 걸리는데 20배 빨라져 봐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 뭐 더 빨라지고 실감이 있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5G가 속도가 빨라지고 굉장히 빨라지고 저지연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그 스마트 세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헬스케어, 건강관리하는 게 원격지 진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병원과 내하고 엄청나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원격지에서 로봇에 의해서 수술을 하려 그러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실제 그 병원에서 이 수술하는 시간하고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실제 옆에서 하는 거 똑같은 그게 있으니까 원격지 진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교통 그걸 이제 스마트 우리가 똑똑한 교통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사람 개입 없이 이런 것이 교통 흐름 같은 게 훨씬 빨라질 테고 사물 인터넷 세상에 모든 게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다 작동하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실세상과 가상의 세상의 경계가 없어져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VR이라는 가상현실 또 AR이라는 증강현실 이런 게 다 섞여버리는 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목적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ICT 기술이 우리 삶을 전혀 지금과 다른 삶의 형태들이 많이 날 겁니다. 에너지 문제, 주거 문제, 방법 문제, 교통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새로운 우리 먹거리라는 거죠. 예? 새로운 예.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려면 여러 가지 기계들, 단말기들이 예. 그걸 우리 디바이스라 그러는데 그거 가능케 해주는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전화기부터 TV, 자동차 모든 이런 디바이스들이 새로이 시작이 그렇겠죠. 예. 그게 또 우리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세계 최초로 빨리 대한민국이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막 전 세계에 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G 상용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상용화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예. 사람을 포함해서 다 연결되는 세상으로 들어간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연결된 하나하나에 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이 들어가서 연결된 세상에 얘들이 구현해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데 예. 세상을 통째 바꾼다 봐야죠. 그러면서 지능화 혁명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노동에서 어때 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예.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됐던 4차 산업혁명의 기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예. 위기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편 우리에게 준 엄청난 경고임과 동시에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오면서 일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 이동되어져 갔더라. 예. 새로운 쪽으로 이동돼 갔는데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됐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도 분명히 없어지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일자리 이동이 되는 그걸 찾자.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니까 그때 새로이 생겨난 일자리가 뭐냐 하는 게 작은 게 숙제겠죠.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드는데 의사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진단 영역은 지금 IBM 왓슨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임상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지 스스로 어떤 병의 증세고 이런 것을 봐서 진단하잖아요. 치료까지 갈 거거든요. 현재와 같은 의사의 기능은 줄어들겠지만은 그 의사가 갖는 새로운 기능들은 늘어날 텐데 그걸 의사들이 못 찾으면은 예. 분명한 것은 간호사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 이동한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한다.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라디오 MC 자리까지 위협하진 않겠죠. 저가 아마 위협이 될지 몰라요. 우리 이동희 작가님한테. 잠깐 끝내시고 MC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상상현실이다 이런 책 쓰셨잖아요. 예. 상상현실이다.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상상현실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이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예측이 안 되어지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즉 미래는 우리 상상에 달려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과학기술과 ICT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들이 이제는 지네들끼리 다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그 기술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드래커도 그런 이야기 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면 된다. 예. 한 15, 16년 전에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가 예. 탐 크루즈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는 대로 온 벽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뭐 이런 세상들 또 매트릭스 같은 영화 최근에 아바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상상으로부터 실제 그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끝으로 그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국가적으로 숙제들이 안 많습니까? 남북 문제 발등에 그런 것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뭐 무지하게 많은데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잘 되도록 박수 좀 치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신바람 나서 공무원들은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 YTN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 고맙습니다. 지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장관입니다. 지금 정부에 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있습니까? 두 가지 예. 저 희망을 하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에 상용화되어져서 그 위에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다양한 탄말 제조 산업들이 전 세계를 끌어가는 여기 대한민국이 꽃이 핀 그런 걸 꿈꾸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예. 좀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과학의 상식 정도는 알고 그러면서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상상을 하는 가벼운 꿈입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었고요.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기념 퀴즈 YTN 라디오 주파수는 무엇? 정답은 3가지 루트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고요. YTN 전용 어플이죠. ES 앱에서 댓글창에서 입력하셔주시고 아니면 팟빵 라이브 팟빵 뉴스 정면 승부 댓글란에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945명에게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중에 추첨을 통해 4분께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10주년 특집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퀴즈 나가고 답변을 주고 계시죠. 저희 담당 PD가 방송 1시간 30분 동안 답변이 1000개 정도는 와야 자존심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방송 나간 지 20분 됐는데 문자가 600개, 앱은 너무 많이 와서 측정 불가고요. 팟빵 댓글도 500개를 돌파했다. 20분 만에 1000개 돌파했네요. 예. PD가 이 MC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또 바로 이렇게 답글로 듬뿍듬뿍 정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2부는 백성원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 최강병기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입니다. 퀴즈맨 퀴즈를 내주시러 나오셨죠. 대한민국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챔피언 개봉했나요? 내일입니다. 아, 내일 개봉합니까? 네. 팔씨름 해설자. 네. 네. 어떻게 많이 잘려나갔습니까? 화면에 많이 나옵니까? 저도 오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8시에 잠실에서 시사회가 있는데, 네, 제가 많이 초대 못한 이유가, 과연 몇 초 나올까? 몇 초? 몇 분이 아니에요? 뭐 10분 설도 있고, 5초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봉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감독이 오늘 수정은 불가하지 않겠나. 그렇죠. 네, 기대하고 갑니다. 어벤져스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이 될 거라고 보고요. YTN이 또 진정한 라디오 챔피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특별히 바쁜데도 저 변호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데 괜히 나왔습니다. 시사평론가 타이틀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저기 시사회 있잖아요. 네. 시사회 안 가고 여기 온 거예요? 시사회 가야 되는데 YTN 붙잡아가지고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사회 가는 것보다 여기서 홍보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뭐 제가 제 향후 분량을 생각했을 땐 이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8시까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시까지 하고 잠실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장영진 기자 YTN 10주년인데 축하 멘트 한번 하고 갑시다. 10년 전에 YTN이 처음 개국했을 때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이렇게. 그냥 목이 연기력이 더 좋으시네요. 왜냐하면은 작년 그 무렵에 제가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YTN까지 개국하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좀 더 많은 방송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우리 이동영 작가가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 딱 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저의 딱 2배 됐네요. YTN 라디오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참 YTN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라디오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떨 때는 가끔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동영 작가 뭐 워낙 진행 잘하니까 뭐 이동영 작가의 프로도 그렇고 YTN 라디오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번창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퀴즈맨. 네. 퀴즈 내주세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퀴즈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누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언제 어디서나 YTN 라디오를 아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YTN 라디오가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퀴즈를 드립니다. 퀴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어떻게 하라는 건 다 안내하셨죠? 예.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0945 문자 메시지 주시거나 YTN 라디오 전용 앱 ES의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부터 역사적으로 시작된 팟빵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팟빵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만 문자를 받겠습니다. 예. 8시부터는 champion 시사회입니다. 예. 문자가 뭐예요?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945명에게는 맛있는 커피 쿠폰과 추첨을 통해서 누구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945분께 드린다고 하는데 힌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약간 위장 채널 같기도 하고. 이거 보면 위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은 오늘 하루 이 시간에만 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최강 변호사, 최우 기자 모였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태우 씨도 영화 배우 겸 시사평론가니까 중간중간에 끼어드세요. 네네. 자,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뭐 다들 감동했던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모여가지고 딱 박수치고 환호하고 눈물 흘성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취재를 한 기자들도 그렇고요. 저처럼 이게 다른 취재처에서 이 TV로 이 현장을 그 장면 중계 방송을 본 우리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취재는 안 하고 기사는 안 쓰고 전부 다 TV만 쳐다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날 현장에 안 가길 잘했다. 갔으면 정말 그 창피할 뻔했다. 하도 웃다가 울다가 하니까 옆에서 형 실성했느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뒷이야기가 또 훈훈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생방으로 봐서 어떤 얘기가 오는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했었던 거죠.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도보다리에서 이 두 정상이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굉장히 훈훈하게 뭐 표정 보시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좀 훈훈한 분위기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어쨌건 분단 이래 최고의 퍼포먼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데려갔던 거. 한 발자국.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는 언제쯤 저기 가볼 수 있겠느냐. 지금 오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넘어갔었다는 건데 그 행동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가 남북이 그렇게 단절돼 있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서 좀 눈물이 찔끔 났네요. 그 도보다리 벤치회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탁현민 행정관 기획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전 비서관실의 윤재관 행정관의 아이디어였다고. 이거 뭐 누구 아이디어 뭐 어떻습니까? 좋은 그림 만들어냈으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만찬 할 때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금 그 서울에 냉면집의 인산이래다 이 말 듣고 양 정상이 빵 터졌다 그래요. 그만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양 냉면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저도 그날 낮에 딱 먹으려다가 이제 보니까 SNS에 다 냉면집 사진 무지무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이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냉면을 먹을 수 없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보다리가 몰랐는데 유엔사가 풋브릿지라고 부르던 거래요. 원래 이제 판문점 드나들 때 중립국 감독위가 이제 동선을 좀 단축하게 만든 건데 요번에 그것도 좀 넓히고 또 하늘색으로 칠했죠. 이번에 우리나라 그 회담 장소도
푸른색이 약간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유엔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도보다리에서 이야기할 때 앞에 보니까 재떨이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유명한 헤비스모커, 담배를 굉장히 피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피울까 말까. 어쩌게 주최 측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재떨이 나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 바르다고 한다니까. 남배우 헤비스모커잖아요. 네. 어때요? 그렇게 참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아니, 어르신 앞에 참아야죠. 지금 통일을 앞두고 거기 뭐 재떨다가 이게 또 파토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뭐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설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월북으로 봐야 되나 납북으로 봐야 되나 잠깐 그렇게 봤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오셨고 제가 이제 그 전에 팟캐스트 사시남정이 녹음했는데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평양냉면 먹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냉면을 드셨다는. 몰랐습니다. 그거 누구나 다 맞추는 거고요. 그래요? 나만 몰랐구나. 장 기자님. 네. 또 요새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30분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똑같았는데 몇 년 전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 맞추기로 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 내일 모레 다음 달부터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럼요. 사실 우리가 보통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많이 하는데 이 몇 시라는 그 개념을 어디를 기준으로 몇 시냐 이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기준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30분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30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교류 협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북한 이제 표준시를 변경을 했을 때 북한이 남한하고는 이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표준시를 합쳤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정의당 김정대 의원도 얘기했고 우리가 맞추는 게 맞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와서 우리 거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어떻게? 그러니까 동경 135도 기준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동경은 도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동경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중국 북경은 그럼 북경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지금. 예, 동경 135도 시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동경 시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쿄 시간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지나는 이제 그 경도는 보면은 127.5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경 시간, 그러니까 도쿄 시간과 기준했을 때 30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이제 평양 표준시가 바른 시간이었다라는 주장이 많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러니까 해방 이후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날 때까지 약간 10여 년 정도는 실제로 동경 127.5도 시간을 사용했었던 겁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보태주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취지로 북한이 이렇게 조정을 했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일제 잔재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변경했을 때 투여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죠. 그건. 엄청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게 낫죠. 낫기는 난데,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뭐 군사훈련이나 뭐 그런 뭐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 표준시를 바꾸면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북한도 당연히 사회적 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하나 좀 주목하는 게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바꿉시다 해서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까지 거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약속한 거는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바꾸겠다. 예? 변화해 나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평론가님. 네. 대통령이 청와대 그 참모들한테 국회 비준을 받을 걸 준비해라. 네. 벌써부터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건 아마 6.15나 14를 거치면서 비준을 안 받아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 흐지부지 됐다. 이것 때문에 비준 받으러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준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정도는 뭐 드루킹 사건 특검을 받아주면 해주겠다 정도 조건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아마 여론이 예. 계속 지금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는 좀 명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만 자기들의 명분이 선다면 물러설 어떤
계기를 좀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폭풍. 그렇죠. 5월에 또 북미 회담까지 거치게 되면 예? 단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더 이상 예? 계속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비준 반대 정말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네, 지금 뭐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그 일각에서는 좀 구체성이 없었다. 비핵화에 대해서 비판도 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북미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자, 북미 회담의 전망만 짧게 하고 갑시다. 아니 사실 일단 선언에서 정말 자세하게 로드맵까지 제시하기 쉽지 않았던 예. 거고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회담에서 결정이 될 텐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북미 간에는 이 비핵화 관련된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자, 장 기자님. 거기에 대해서. 글쎄 북미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이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내놓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함께 내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북미 간에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라는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됐다. 또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북미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북미 간의 어떤 이런 회담은 잘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퀴즈맨으로 네. 오셨기 때문에 퀴즈를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네. 맨 처음에 그냥 하시나 그걸로 퉁치고요. 네. 마지막 요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북미 네. 아마 도보다리 벤치회담에서 그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제가 생각엔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서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위기 상황이니까 조금 그 체면을 세워주는 게 동북아 평화에 유리하다. 예. 그리고 아베 수상도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네, 저 비리 문제로. 그러니까 저 일본도 너무 틀어지지 않게 조금 그 측면에 넣어는 주자. 이 정도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북미 회담은 굉장히 남북 간의 합의에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다. 그 시사평론을 하니까 예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근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네요. 너무 재밌어서 그랬나? 실제로 15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랬나요? 네. 실제로 짧았어요, 실제로.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한 25분인데 왜 이렇게 짧아졌죠? 오늘? 아까 퀴즈 내고 뭐 하고. 퀴즈 내고 그래서 그랬나요? 네. 아, 이상하네요. 세 사람이나 불러놓고. 네. 실제로 35분에 시작했거든요. 유영민 장관하고 너무 길었나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5분씩밖에 안 했어요. 앞에 인터뷰가 10분이고 뒤에가 25분인데 앞에를 한 15분 하는 바람에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드릴게요.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는데요?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다음 주 휴일입니다. 휴일입니까? 네. 다음 주 봅시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남태우 배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